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은퇴 후의 남자의 일생, 은퇴 후 남자의 일상,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일생이라는 걸로 얘기할 텐데, 왠지 은퇴 후의 남자, 그러면 밝고 경쾌한 생각이 들기보다 좀 뭔가 불쌍한, 힘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갔다가 부엌 권력이라는 새로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권력? 부엌 권력. 아, 부엌 권력. 네. 그래서 안방 권력이지. 안방 권력이죠. 안방 권력인데 그것의 근원이 부엌에서 권력을 가지는 자, 관계를 지배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관계 권력을 가지지만 경제 권력이 떨어지고 나서는 부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관계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은퇴 후에 남자들이 부엌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저 아내가 밥 해주기를, 반찬해주기를, 돌봐주기를 기다리다가 아내는 그것을 남편한테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관계에서 남자가 좀 뒷방으로 나앉게 되고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다. 근데 부엌 권력을 말씀하신 분은 여자들은 언제든지 부엌 권력을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부엌 권력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는데 이건 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부엌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진작부터 부엌 권력한테 다 권력을 이양해줬어. 그 이양해준 이유는 네, 둘이 다 전문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 그 밖에 나가서 일 실컷 하고 집에 와서 또 부엌 일을 하고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단 말이야. 당연히 되시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네. 약속을 했어. 네, 서로의 전문성을 첫 번째로 살리자. 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전문성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그것도 이제 뭐 아담한 집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같이 나는 개업을 하고 뭐 서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제 막연하지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네, 결혼을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이 나에게 이제 그걸 순조롭게 가도록 해주질 않아서 네, 수련이가 그 뭐 4.19 때문에 내가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국가에서 주는 밥도 좀 먹고 무료로 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하기도 어렵고 네. 수련 받기는 더 어렵고 이제 뭐 이런데 몰리다 보니까 말이죠.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걸 가지고 결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내 맞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결혼을 했어요. 예, 두 집이 하여튼 6.25 때 어떻게 해서 또 망하는 과정도 비슷해. 야,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또 돈에 대해 숫자에 대해서 내가 약해요. 네, 수학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내가 위임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처음부터 경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었어. 네, 네. 나는 한 푼도 못 벌 때 자기가 그러네요. 이게 얼마 동안 계속됐냐면 한 10년 계속된. 네, 그 내가 이제 수련을 마치고 군대 생활 마치고 연대 이제 전임 강사로 갈 네. 때까지 이게 약 10년 걸린 거예요. 네. 그 10년 동안 고생을 엄청 한 거지. 자녀분들도 다 태어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뭐 내가 위임하나 마나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는. 이걸 어쩔 해야 수 없이. 되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나오는 돈을 이제 주고 네, 그 약속하기를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일체의 보험금은 이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 이걸 가정 경영하는 데 사용하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네요. 그때. 네, 나는 이제 그럼 뭘 가지고 얼마 달라 이게 아니고
뭐 방송을 나간다든지 일체 외부 수업, 기타 수입, 외부에 이제 그 기타 수입, 네. 글도 쓰고 이러니까 네, 이제 네, 네. 원고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내 품위 유지하는 걸로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딱 갈라가지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도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내가 정년 퇴임할 때 연습을 해 놓으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 네. 그래서 그 통장 하나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런 거 연습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안 해줘. 그 편하지 뭐. 자,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예. 내가 월급 받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얼마를 받고 얼마가 어떻게 나가고 그것도 몰라요. 네. 그럼 지금 강연하시는 위임해 거, 준 거니까. 강연하시는 것도 책 쓰고 인쇄 들어오는 거 이런 그건 것도 내가 그건 선생님께서. 그건 내 거. 그건 내 건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까지 넘겨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넘겨다 봐도 인쇄라든지 강연료 그런 건 요새 전부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현금으로 주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야 이제 내 건데. 그래서 나는 수입이 많이 줄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잘 믿질 않아요.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냐. 믿질 않고 네. 우스갯소리로 야 그래가 마누라가 그 돈 들고 튀면 너 어쩌려고 그러나. 그래서 튀어봤자 어디 그 튀겠냐. 튀어도 좋다 했어 내가. 왜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 말이지 매니지도 못하는 신랑을 위해서 잘 매니지하고 해가지고 애도 잘 키워주고 그랬는데 그 고마운 것만 해도 그 돈 줘도 그 값은 된다고 내가 그래서 지금 그만큼 이제 관리에 대해서 내가 그거 했으니까 처음부터 뭐 부엌 권리는 근데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게 한 개 딱 있어. 뭡니까? 절대 안 놓는 권리가 있어. 뭐예요? 텔레비 채널.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나갔나 보고 막 비난하는 게 뉴스 들었던 걸 또 듣고 들으려면 뭐 음악도 듣고 뭐도 듣고 다양하게 이래서 해야지 재밌는데 말이지. 아빠 곁에 있으면 뉴스 반복하고 뭐 이 여기 끝나면 저기 이거 내 마음대로 돌려. 그래서 하도 그래서 텔레비 뭐 안방에도 한 개 더 사주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그거 가서 그러고. 그래서 내가 평생 고수하고 있는 거는 텔레비 채널. 근데 나는 그걸 왜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과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정신과 교과서를 보면은 그 과정을 이제 인터뷰하고 이럴 때 이걸 꼭 물어보라는 거야. 이걸 물어보면 그 과정을 리드하는 그 중심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권력을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텔레비 채널이지. 근데 이제 그 읽을 때는 이상하게 생겨. 텔레비 그거 돌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권력이니 말이지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굉장한 권력.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평생 동안 채널 권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부엌 권력은 일찍이 이양해줬고,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제 3자로서 옆에서 바라볼 때는 선생님은 골치 아프고 불편한 건 사모님 다 이양해드리고 선생님께서 좋아하고 선호하는 권력은 선생님이 채널 권력은 가지고 계셨으니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속으로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은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 앞에 사모님이 계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벌써 그렇게 고생했는데 설령 가지고 튄다 한들 그 고생한 것의 비용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모님이 앞에 계신다면 우리 사모님께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동안 고달픈 권력을 아무 얘기도 안 하겠어.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우스갯소리가 들리겠지만은 쌓인 게 많아요. 예. 네,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네네네.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 40대, 30대는 행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대요. 그 고생. 네. 그러니까 고생했다는 뜻이야. 그렇죠. 쌓인 게 그러니까 많죠. 그걸 내가 뭘로 위로해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 네. 말만 꺼집으면 뭐 굴비 엮듯이 말이지. 예. 그런 얘기가 아유, 나오는데. 말도 마요, 말도 마 하면서. 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이 맺힌 게 좀 풀어져야 돼. 네. 풀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내가 뭐 괜히 나서가지고 고맙다 어설프게, 어쩌고 이러면 네. 뭐 진정성이 없다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토출할 만큼 말이지. 네. 실컷 하고 나면 네. 그래 고마웠어. 한마디 하면 딱 먹혀 들어갈 것 같아. 네. 난 그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아유, 진짜 선생님, 지금 예전에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번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울면서 그러셨대요. 이건 말로는 안 돼, 말로는 안 돼, 그러셨다는데, 지금 이런 말씀으로 정말 고마웠다, 또 미안했다 하시는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저도 느껴지고요. 언제 좋은 기회가 와서 그런 좋은 서로 나누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빌면서, 선생님 오늘도 왠지 오늘은 가슴이 찡한 그러네요. 부엌 권력에서 채널 권력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까지 전해드린 너랑나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